오늘 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과욕은 금물이다는 관점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엔지니어, 기술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은 저의 롤 모델 같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매우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 매우 집착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진정한 엔지니어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컨설턴트가 되어서 그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가끔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분은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자회사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회사를 퇴사하고 자기가 다루었던 그 생산 라인을 드디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 이렇게 등록하면서 사업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공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싶지가 않고 아침에 출근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 4시 되면 공장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에 24시간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생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좋았고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 성장 발전했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 공장을 자가 공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돈을 벌어서 자가 공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좋게 생각해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적당한 평수의 공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은행에서 더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넓은 땅을 구해서 쓰실 만큼 쓰시고 남는 부분은 미래 확장성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업에 대한 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큰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비용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소득도 생겼기 때문에 기타 수익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은 남이 보기에 매우 모양 좋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모 기업에서 협력업체들의 물류 문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에 대해서 보다 그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협동화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 기업의 회사 앞에 큰 공단 하나 조성하게 된 거죠. 입주 조건으로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이곳을 입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배께서는 당연히 핵심 거래업체였기 때문에 회사 앞에 모 기업 앞에 있는 공단으로 입주하는 걸 원했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공장을 매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그 공장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판매 가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공장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공장 입주가 완성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공장의 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보는 과정 속에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높아요? 라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이 과도한 부동산의 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불황기가 오게 됐었고 매출이 수요가 감소되면서 임대 공장에 있었던 모든 공장들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비고 말았죠.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모기업에서 합병 제안이 오게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협력업체에게 그 공장을 매각하고 말면서 경영에 손을 떼게 됐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정말 좋았지만은 그리고 재무적인 건전한 모습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버하면서 결국 과욕과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그르쳐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욕은 금물이다는 것을 경영자 또 경영에 관계된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리더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리더들을 만나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주로 두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휘 통솔을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 저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리더는 후계자를 어떻게 양성하는 것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나면 당신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그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답변의 속도입니다. 질문하자마자 사람 이름을 말하고 어떤 과제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면 그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텀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름을 생각하고 숙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리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리더를 양성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리더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더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의입니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의식이 있죠. 그래서 업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며 그것에 맞춰서 일정 계획도 세우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 퇴근하면서 일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분들은 하루 24시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까지 계속 회사 일에 대해서 콜똘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대안을 연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리더는 누구냐고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도전을 받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만히 있으면 물러서게 되는 거죠.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고 산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서 멈춰 있는 것 자체가 퇴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고 생각하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의 범위, 생각의 방향을 잘 정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 것인가?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마치다 그룹에서 경영 혁신 기법으로 RIAL, 리얼이라고 하는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인 시스템을 분석해보고 개선한 다음에 그것을 표준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마치다 그룹은 완성품 조립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조립 라인에 투입되고 있는 공수를
또 인원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 활동을 해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얼이라고 하는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또 원가 분석을 했을 경우보다 실제 양산하게 되었을 때, 또 실제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를 미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약간의 차이 같으면 일반적인 개선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요, 인원수를 반 줄여야 된달지 과도한 목표, 높은 목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스크포스 팀의 팀장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정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일정 계획을 정한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게 되겠죠. 기본 분석도 해보고 상세 분석도 하는 나름대로의 절차의 단계를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5단계, 6단계, 8단계 정도의 단계들이 주어집니다. 하나의 단계가 마치고 나면 디자인 리뷰라고 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하나예요. 현재 우리가 이루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목표 달성에 충분한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스텝을 맞췄는데 우리 목표를 잡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립공수 40% 삭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정도 단계 진행한 결과물이 과연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경우에 40%의 조립공수가 삭감되겠느냐는 충분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마 미흡하겠죠? 아마 부족하겠죠? 약간 걱정되겠죠? 그러한 의견이 모아지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검토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추가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충분한지 검토해 봅니다. 몇 번의 검토한 끝에 드디어 관계된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요. 그리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면서 그 리뷰 활동을 4번, 5번 단계마다 진행합니다.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단계 마치고 나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처음 세웠던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스타에서요. 리얼이라고 하는 경영 혁신 기법을 도입한 후에 1기생 첫 번째 했던 TFT-팀이 정말 노력 끝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무난하게 목표 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빙긋 웃으면서 TFT 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념입니다. 집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던 추장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단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념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열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정 관리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목표,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달성하는 성공 체험할 것을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